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완성차 업계 판매 실적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수입차 업계 상황은 다릅니다. 지난달 벤츠와 BMW는 우리 안방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일제히 뒷걸음질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었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GM의 판매량은 군산 공장 폐쇄 발표에 따라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말 그대로 고공행진입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22.9% 증가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독일의 벤츠와 BMW는 한국GM과 르노 삼성을 추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내수 3위 쌍용차와도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고전하는 사이 수입차 업계가 선전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도 수입차 업계는 다양한 신차 출시와 판매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지만 국내 업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서는 더욱 격차가 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매량 역전 현상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차량까지 나오면서 젊은 층까지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폭스바겐, 아우디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국내 수입차는 사상 최대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한때 한국을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이끌었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입차의 거센 공세에 맞서 안방 시장을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는 화훼 업종입니다.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난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난 소비 촉진을 위해 커피 한 잔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꼬마난 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사무실 곳곳에 화사한 난꽃이 피었습니다. 그중에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꼬마난이 눈에 띄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작은 호접난, 핑키입니다. 3개월 이상 꽃을 즐길 수 있는 핑키의 가격은 5,000원,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꽃을, 이 난을 갖다가 책상에 놓는 그 자체가 아주 새롭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 농가를 위해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꼬마난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피가 크고 선물용으로 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분명히 적고 저렴한 가격으로 꽃대를 자른 후에도 꽃수명이 긴 해피데이 등도 개발했는데 생활 곳곳에 쓰일 수 있어 수출용으로도 인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품종 개발은 중국 수출용으로 주로 분화용이었습니다. 네, 생활의 이용이 많이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화용과 그리고 소형난을 많이 품종 개발을 했고 화사한 난꽃을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면서 국산 난의 인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장기간 거액의 돈을 쏟아부은 두 중견 조선소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8년간의 채권단 지원에도 회생에 실패해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STX조선해양은 일단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자력 생존을 추진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장기간 결론을 못 내리던 이전과 달리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엔 단호했습니다.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에 대해 두 회사에 더 이상 혈세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원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실사에서 청산 가치가 7천억 원으로 존속 가치 2천억 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산업적 측면을 다시 살펴봤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2분기 중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부도가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STX조선은 자력으로 살아남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력 40%를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과 사업 재편을 전제로 한 겁니다.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 및 LNG, LPG 등 고부가 가치 가스선 수주로의 사업 재편 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노사 확약서를 4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9일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역시 법정관리 행위 예고돼 있습니다. 그간 두 중견 조선사 살리기에 들어간 돈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려 미적거린 8년간 살리지도 못할 기업에 쏟아부은 거액의 혈세는 상당 부분 건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단추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실무 협상이 파행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협상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비급여 3,800개 항목을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보장성 강화 방안,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부 계획을 정한 뒤 올해부터 점차 보장 범위를 늘려가려던 계획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축소로 경영난이 심해진다며 의사협회가 반발하자 정부는 이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의협 측이 9차례 협상 끝에 협의체를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는 예비급여 제도를 철회하고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까지의 확대 금지를 주장하며 정부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지금까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번 틀어진 관계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협상은 오는 23일 의사협회 회장 선거 이후에나 열릴 예정인데 후보자 6명 모두 문재인 케어 폐기나 대폭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MRI나 초음파 검사 같이 큰 건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견차가 좁혀지긴 힘들 전망이어서 문재인 케어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조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 방식인데요.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지털 도어록 잠금 장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전 작업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부품이 완성될 때마다 모니터에 자동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른바 스마트 공장으로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뀐 뒤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을 통하여 품질이 획기적으로 안정되었으며 60%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직원들이 편안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생산성은 30% 높아지고 불량률은 45%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원가와 생산 시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2천여 개 스마트 공장을 짓는데 3,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도 7만 5천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량률이 감소가 되고 납기가 단축되는 등 기업의 성과 향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기술을 스마트 공장 증설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도록
지원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 학용품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학용품은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제품이어서 성분이 중요한데요. 조사 결과 지우개나 가방 등에서 유해 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쓰는 학용품은 안전성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디자인의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본다고는 하지만 제품 성분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서도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거를 이제 보면 구입을 하게 되는데 100% 믿지는 않아요.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용품과 가방 등 200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웃도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산 지우개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67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필통에서도 같은 물질이 230배 가까이 많이 나왔고 샤프에서는 납이 48배가량 많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어깨에 매는 가방에서도 비슷한 유해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 모두 출시 당시에는 인증을 통과했거나 자체 시험을 거쳤다는 겁니다. 인증 당시에는 기준을 지킨 제품이었으나 이번 조사 때 확인해보니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제조사들이 인증 마크를 받고 난 뒤에는 당초 인증과 다르게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부 중단시키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 주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조기 퇴직과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반 회사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기술 자격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비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취업도 가능한 특별한 기술 자격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조기 퇴직을 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퇴직 후 마땅한 자격증이 없으면 재취업을 하기도 힘들어서 어렵게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 자격증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국비의 해외 취업까지 가능한 자격증이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어떤 자격증인가요? 네, 바로 용접기능사 자격증입니다. 네, 용접기능사라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친숙한 직업이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접기술 역시 기계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용접이란 금속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결합하도록 접합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바로 용접기능사라고 부릅니다. 정년이 없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위험하고 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는 기술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직종이기도 하죠. 그런데 용접의 경우 기계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장소도 있고요. 또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용접 기능사는 필요로 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보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접 기능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력이 우선시되는 지금 취업 전쟁에서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기술만 뛰어나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선소,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철강, 알루미늄 등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용접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용접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죠. 게다가 앞서 고수익도 보장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용접사의 일당은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측정되고요. 보수는 기술의 고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용접 기술이 뛰어나다면 한 달에 최대 70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높은 수익에 정년이 없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 같은데요. 그렇다면 용접기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용접사의 보조 업무를 하는 조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용접이 주로 이루어지는 배관 분야는 일반적으로 배관사, 용접사, 조공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 과정은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배관사가 파이프의 치수와 사용 자재를 정하면 조공이 그라인더라는 절단기를 통해 파이프를 손질한 뒤 라인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용접사가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공은 용접사가 용접을 할 때 어깨 너머로 작업을 지켜보며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이른바 도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문 작업자의 작업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일을 배우는 경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잔업도 많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조공을 거쳐서 용접사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용접의 경우도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용접사들이 이 방법으로 용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매달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학원이나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용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설학원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라면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지목능력 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또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용접기능사의 경우에는요, 필기, 실기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도 있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가능한 학원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실제 용접기능사에게 주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 뒤 취업 연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기술을 익히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기본적인 용접 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초보자의 경우 3, 4개월간 조공으로 일을 하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 뒤 정식 용접기능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용접기능사는 작업이 있을 때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외 취업을 원하면 가능한 많은 회사에서 일하며 경험치를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로 용접과 관련한 기술 취업이 이뤄지는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한국과는 다르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서 작업이 분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외 취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먼저 해당 나라의 영주권을 자격 시험을 치른 뒤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주권을 얻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형태로 입국하신 뒤 직업 연계를 받아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력과 인맥을 쌓아 실력을 인정받으면 보증인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호주의 경우엔 용접공의 평균 연봉은 약 6천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캐나다 역시 7만 9천 캐나다 달러, 약 6,500만 원 정도의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를 원하고 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시다면 꼭 해외 취업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나 취업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 용접기능사. 기술에 재능이 있고 좁은 취업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